따뜻했던 가족 식사 자리. 그러나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을 떠나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그것도 한국 남자를 따라서 말이니?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내일 당장 한국으로 떠나겠어요. 삭막해진 분위기.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 출신 요리사 엘레나 로아스입니다. 가난한 베네수엘라의 딸이 한국에서 요리사의 꿈을 찾아가기까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였어요.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고 식료품점에 가도 필수 식재료는 사라지고 값비싼 물건들만 남아있었어요. 엘레나, 이 고기로 적어도 새끼는 버텨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제 어린 시절 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14살 때부터 저는 집안의 주방을 책임졌어요. 아버지는 유능한 요리사였지만 실직 후술에 의존하며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하기에 빠듯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항상 배고픔을 호소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저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남은 재료를 조합해 최대한 맛있는 한 끼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죠. 한 개의 양파, 반 통의 토마토, 상태가 좋지 않은 닭고기 한 조각으로 가족이 웃으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엘레나가 만든 음식은 뭔가 달라. 동생들이 말했을 때 처음으로 요리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자가 요리사로 성공하는 건 불가능해. 아버지의 말이었죠. 한때 유명 호텔에서 일했던 그는 자신의 꿈이 어떻게 부서졌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 요리는 집에서나 하는 거야. 어머니도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어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여성 요리사는 극히 드물었고 경제 상황은 레스토랑 산업을 황폐화시켜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라울 가르시아의 작은 식당 엘사보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빙 직원이었지만 라울이 주방 보조가 필요했을 때 제가 자원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엘레나, 이 양고기 스튜 좀 심심하지 않아? 어느 날 라울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즙을 몇 방울 더하면 맛이 살아날 것 같아요. 라울은 제안을 따랐고 맛을 본 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 맛이 확 달라졌어. 내 감각 꽤 특별한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그냥 집에서 요리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저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라울은 가끔 저에게 요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제가 제안한 작은 변화들이 메뉴를 더 맛있게 만들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왜 요리학교에 지원해보지 않아? 어느 날 라울이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요리사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항상 들어왔어요.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라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라고 꿈도 못 꾸는 건 말도 안 돼. 내 재능을 그냥 묻어두는 건 너무 아까워. 진심이야.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고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인터넷에서 요리학교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낡은 노트북으로 저는 카라카스에 있는 요리학교들의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상상했어요. 그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다 학비 정보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제 미소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은 우리 가족이 6개월 동안 벌 수 있는 금액과 맞먹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어요.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인 나라에서 제 열정을 키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현실에 뺨을 맞은 것 같지만 여전히 저는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서도 저는 종종 생각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요리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라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며 라울이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엘레나, 이리 와봐. 내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서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진입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는 부드러운 스페인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키가 크고 반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서진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라울은 서진을 소개했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온 유명한 푸드 칼럼니스트야. 전 세계 음식을 취재하고 있어. 2년 전에 내가 한국 음식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인터뷰했던 사람이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식과 남미 음식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 요리는 한식과 공통점이 많아서 흥미롭더라고요. 4개월 동안 머물 예정이에요. 저는 그저 인사만 하고 다시 일로 돌아가려 했으나 라울이 저를 붙잡았답니다. 서진, 이쪽은 엘레나야. 우리 식당에 숨겨진 보물이지. 요리 감각이 정말 뛰어나거든.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서빙하고 가끔 주방 일을 돕는 정도예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서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라울에게 물었답니다. 정말인가요? 요리 감각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항상 흥미로운 일이죠. 라울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 스튜에 조언해준 덕분에 손님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 타고난 재능이 있다니까. 서진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지요.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은 없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꿈을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는 작아졌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부터 푸드 칼럼니스트가 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답니다. 엘레나의 요리를 먹어보고 싶은데요? 직접 만든 요리를 하나 맛보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하여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제 요리라뇨. 저는 그저 보조일 뿐인걸요.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라울이 당신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분명 맛있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라울도 격려하듯 말했어요. 그래. 내 감각을 보여줄 기회야. 한국에서 온 손님에게 베네수엘라의 진짜 맛을 보여주자고. 결국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라울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관찰했던 요리법. 집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며 터득한 비법들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날에만 만들던 파벨론 크리오요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 요리는 베네수엘라의 국기 색깔을 표현한 전통 음식으로 검은색 콩, 흰 쌀, 그리고 노란 플란타노와 부드럽게 찢은 소고기로 만든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저는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만 이 요리를 만들었고 저는 그녀 옆에서 열심히 도우며 비법을 배웠어요.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플레이팅을 시작했어요. 흰 접시 위에 쌀을 먼저 깔고 한쪽에는 검은 콩을, 다른 쪽에는 찢은 소고기를 올린 다음 마지막으로 노란 플란타노 튀김을 아름답게 배치했어요. 주방에서 접시를 꾸미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답니다. 처음으로 제 요리가 낯선 손님에게 선보여질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이 순간을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처럼요. 완성된 파벨론 크리오요를 들고 홀로 나왔을 때 서진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플레이팅이네요. 그는 감탄하며 음식을 바라보았지요. 서진은 천천히 한 입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는 음식이 정말 맛있다며 이런 파벨론 크리오요는 처음 먹어본다고 했어요. 라울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자주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는 베네수엘라 음식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종종 저에게 요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점차 그와 음식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서진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한국 양념들을 가져와 맛을 보여주었어요. 익숙한 듯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처음 접하는 풍미에 놀랐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맛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 무렵 저는 라울에게 물었어요. 라울, 퇴근 후에 주방을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몇 가지 실험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어서요. 라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답니다. 물론이지. 열쇠는 내가 줄 테니 마칠 때 문만 잘 잠그면 돼.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밤 홀로 라울의 주방에 남았어요. 베네수엘라 전통 요리에 서진에게 배운 한국 요리 기법을 접목하는 실험을 했지요.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서진에게 제 실험 요리를 맛보게 했을 때 그는 항상 진심 어린 피드백을 주었답니다. 때로는 이건 조금 더 소금이 필요해요라고 직설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 조합은 정말 혁신적이에요라며 감탄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서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볼 생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제안 이후 저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요리 학교, 비자 정보, 생활비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고, 특히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요리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초기 정착 비용, 언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큰 장벽으로 다가왔어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지요. 너 뭐라고 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온 그 사람 때문이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 듣고 가족을 떠나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손을 떨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엘레나, 제정신이니? 혼자가 아니에요. 서진 씨가 도와주기로 했고, 그만.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넌 이 가족의 일원이고 여기서 책임을 다해야 해. 그게 내 의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니? 동생들 학비는? 집세는? 가족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내가 계속 희생해야 하지? 그냥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엄마와 동생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떠나면 어린 동생들이 저처럼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우울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오히려 요리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매일 밤 라울의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라울이 주방에 들어와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엘레나, 이건 정말 독특하고 맛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한국 고추장과 우리 전통 허브를 섞어봤어요. 서진 씨에게 배운 기술을 활용한 거죠. 라울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 요리 평론가도 있고 레스토랑 오너도 있지. 그중 한 명은 꽤 유명한 요리사야. 내가 만든 이 요리들을 그들에게 선보이는 건 어때? 혼자 만들면 뭐해? 전문가들에게 한번 먹어보라 하자. 그 제안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 용기를 내어 수락했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긴장이 점점 커졌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저는 3가지 요리를 준비했답니다. 베네수엘라 전통 요리에 한국 요리 기법을 접목한 제 퓨전 요리들이었어요. 라울의 친구들은 모두 음식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인 가브리엘은 유명한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였어요. 처음에는 그들 앞에서 요리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었지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요리를 맛보았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맛은 정말 독특하고 신선해요. 베네수엘라 요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저에게 주방 보조로 있기에 너무 아깝다는 말을 해줬죠. 그 자리에서 서진은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었답니다. 그는 가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요리 기법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가브리엘이 저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요리 감각은 정말 특별해요. 절대 이 재능을 썩히지 말아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행에 대한 결심을 굳혔답니다. 새로운 요리 세계를 배우고 제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에게 제 결심을 말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곳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어려울 거라는 것 알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서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엘레나의 결정을 응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한국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제 꿈을 향해 구체적인 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답니다. 라울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내가 돌아올 때는 훌륭한 셰프가 되어 있겠구나. 그때 이 식당에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이렇게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출발 전날 밤, 라울의 식당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어요. 라울과 몇몇 직원들, 그리고 서진이 참석했지요. 라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답니다. 내 재능을 믿어.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이 주방은 항상 너를 위해 열려 있을 거야.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아쉬운 눈빛이었어요. 곧 다시 보겠죠?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가족들이 잠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이 떨렸답니다. 동생의 방을 한 번 더 바라보았지만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침대 위에는 짧은 편지만 남겼답니다.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항으로 향했지요. 몇 벌의 옷과 요리책, 그리고 어렵게 모아둔 돈이 전부였지만 제 결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달랐답니다. 공항 내부는 넓고 환했어요. 깨끗한 바닥,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 스페인어. 순간적인 고립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짧은 한숨을 내쉬고 가방을 움켜쥐었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처음 도착한 서울.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서진이 미리 적어준 메모를 들고 택시 기사님께 어렵게 목적지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쉐어하우스의 문을 열었을 때 주방에서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책과 노트북이 널려 있었답니다. 여기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순간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환하게 웃었답니다. 안녕. 너가 엘레나지? 난 에밀리야.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에밀리는 캐나다에서 온 영어 강사였어요. 그녀는 저를 다른 룸메이트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중국인 유학생 리나와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 지망생 마리아였답니다. 우리 넷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꿈을 찾으려는 목표는 같았어요. 첫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베네수엘라의 집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서진이 소개해준 누벨 키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일단 설거지부터 해. 잘하면 다른 일도 시켜줄게. 누벨 키친의 주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바빴어요. 쉼없이 움직이는 조리사들, 빠르게 날아오는 주문서, 손님들의 재촉. 라울의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할 순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라울의 식당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요리 학원과 한국어 학원을 번갈아 다녔습니다. 요리 학원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프랑스, 일본, 태국 등 각국의 요리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시야가 더욱 넓어졌지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해졌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식당마다 고유한 김치가 있고 같은 요리도 지역에 따라 맛이 달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주방에서도 기본적인 일을 척척 해낼 수 있었지요.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과는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서로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자주 베네수엘라가 그리웠어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 라울의 식당에서 요리하던 밤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분으로 채워졌어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가족들에게 보냈답니다. 어머니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조심하고 건강해라. 그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받았답니다.
요리 학원에서는 한식의 기본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찌개. 처음에는 양념의 배합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감각이 생겼답니다. 학원 선생님은 제 요리 감각을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 음식의 맛을 잘 이해하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엘레나,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곧 찾아갈게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답니다. 저녁이 되어 서진과의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엘레나, 정말 그대로네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서진은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라울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는 것. 제가 떠난 후 주방 분위기가 조금 쓸쓸해졌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제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서진은 가끔 식당을 찾아왔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의 한국 생활을 돕고 조언해 주었답니다. 서울의 유명한 시장들을 함께 다니며 한국 식재료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어요. 한국 생활 8개월 차. 제 요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퓨전 요리 대회에 참가할 기회였습니다. 서진이 대회 소식을 알려주며 제안했어요. 엘레나가 만든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퓨전 요리는 이 대회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면서 서진과 함께 웃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대회 요리는 고추장 글레이즈를 입힌 베네수엘라식 소고기 구이와 김치 아레파로 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영혼과 한국의 정신이 담긴 요리였어요. 대회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경력이 짧은 편에 속했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미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신중하게 제 요리를 평가했어요. 어떤 이는 제 요리의 향이 너무 강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식감이 예상보다 부드럽다고 했어요. 심장이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제 요리가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건 확실했어요. 신인상 수상자는 엘레나 로하스. 믿기지 않았어요. 비록 대상은 아니었지만 신인상은 새롭게 등장한 유망한 요리사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자 눈물이 났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대회 수상 후 서진과 저는 한강공원에서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서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답니다. 엘레나가 자랑스러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빛날 줄은 몰랐어요. 다음 주에 모 잡지사에서 세계 속의 한식이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엘레나를 소개해도 될까요? 순간 놀라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고 서진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인터뷰 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몇몇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고 그들의 입소문이 천천히 퍼져갔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퓨전 요리를 맛보고 싶다며 찾아오기 시작했고 누벨 키친의 사장님도 점차 제 요리에 관심을 가지셨답니다. 엘레나, 내가 만든 퓨전 메뉴를 정식으로 우리 식당 메뉴에 넣으면 어떨까? 엘레나의 특별 메뉴라고 해서 저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베네수엘라 전통 요리 아레파에 불고기를 넣은 불고기 아레파, 김치를 활용한 베네수엘라식 샌드위치, 김치 파틸라 등 다양한 퓨전 요리를 만들었답니다. 이제 저는 요리사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차리는 것이 꿈이 될 수도 있을까? 새로운 목표가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요리 대회 수상 이후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누벨 키친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주방장이라는 직함을 얻었고 주 메뉴 개발도 제가 맡게 되었답니다. 서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함께 새로운 식당을 탐방하러 다니거나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 시장을 돌아다니며
영감을 얻곤 했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만 짧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지만 대회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아버지도 가끔 잘 지내니? 라는 단답형 문자를 보내주셨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엘레나, 그거 아니? 아버지가 요즘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 한국에서 유명한 요리사가 됐대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단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아버지가요? 응. 얼마 전에 동네 신문에 내 기사가 실렸거든. 사람들이 따님 신문에 나왔던데 말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민망해 하시더니 이제는 내 이야기만 하신다니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떠날 때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동생들도 자주 연락을 했어요. 특히 제 요리 사진을 SNS에 올릴 때마다 열렬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었답니다. 언니,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지금은 어렵지만 엄마가 우리가 조금만 더 크면 보내주겠대. 동생들이 제 요리를 맛보러 올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들을 위한 특별한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도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진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너무 불안했어. 하지만 이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믿으려고 해. 내가 자랑스럽다, 딸아. 그 말씀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서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팝업 레스토랑이 인기가 많아. 엘레나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 없어? 팝업 레스토랑이요? 그게 뭐예요? 고정된 매장이 아니라 단기간 임대한 공간에서 요리를 선보이는 거야.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엘레나만의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좋을 것 같아.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해볼래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테스트로 열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한 달 동안 운영해보자. 내가 장소 알아보는 것을 도울게. 누벨 키친 손님들에게도 미리 알려두면 좋을 것 같아. 서진의 도움으로 저는 팝업 레스토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내가 글을 쓰고 엘레나가 요리하는 거야. 우리는 좋은 팀이 될 거야. 그의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제 서진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팝업 레스토랑을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누벨 키친 손님들 중에는 벌써부터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서진이 자신의 SNS로 홍보를 해주기도 했답니다. 누벨 키친의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팝업 레스토랑의 성공은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주었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내건 진짜 레스토랑을 열고 싶었답니다. 엘레나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작은 레스토랑.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맛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제 저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부엌이라 멋진 이름이네요. 서진이 제 생각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해준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가난과 현실의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본인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엘레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